이년아, 내가 상전을 모셨간데? 이제 그 입덧인가 뭔가 그쳐가지고 좀에 움직일만 하면 방구석에서 기어나와서 걸레 좀 빨아다가 집구석 여기저기 좀에 싹싹 훔쳐보던지. 어이구, 내 속이야. 지가 언제적 안방마님이라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는 밥상 받아먹고 자빠져 자고 걷어가는 밥상 멀건 눈으로 보고. 이년아, 나이 20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야, 이년아. 남의 남자애 가져 배부른 년이 뭐가 아직 처녀라고, 뭐가 부끄럽다고 방밖에를 못 나와. 그러니까 너 배부른 거 나 알고 너 알고 남자 알고 뭐가 부끄러? 네 친정오빠 둘이나 서울 종로에 통닭집 하나, 동태찌개집 하나 차려주고 너 데려왔으니 그 값은 해야 네 신상에 편할 테니까 얼른 기어 안 나와? 골로에 밥 끓는구만. 남편의 생모, 그러니까 호족에 못 오른 생모. 현재 제 시어머니는 198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집을 오셨다고 합니다. 갓 20살. 본부인이 당시 45살이었는데 성녀였다고 해요. 남자는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당시 44살, 24살 많은 남자에게 제 남편을 낳아준 겁니다. 남의 집 씨바지로 와서 대문에 발을 들여놓은 지 11개월 만에 남편을 출산한 거죠. 35년 후. 싫어? 네. 왜 싫어? 어머니는 냉동고에 있던 찬밥이 좋으세요? 누군 좋아서 먹어. 여자니까 할 수 없이 먹는다.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 둘이 같이 먹자는 거잖아. 밥통에 밥이 모자란 걸 어쩌라고. 어머님, 지금 어머님 저 사람 저 셋입니다. 처음부터 2명에 맞춰 밥을 누르고 계셔놓고 밥이 모자라니 어머님과 저는 반은 냉동밥 먹자는 거요. 이게 너무 자주 해요. 예, 냉동고 밥 먹어 치워야지. 어머니,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집 오고 2번째 밥 먹을 때부터였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뭐가 어땠는데? 상 차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푸는데 밥이 좀 모자라셨는지 제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냉장고에 밥 있는데 괜찮지? 그야 그랬으니까 그때. 저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밥을 다 푸고 알았어요. 제자리에 동그란 플라스틱에 든 밥이 잘 데워진 채로 놓여있던 게 어머님 댁에서 2번째 식사였고 그 후로는 늘이에요. 저요, 찬밥 먹는 거 싫어요. 친정에서 저 뜨신 밥 먹고 자랐어요. 나는 제 키울 때부터 나는 늘 그렇게 먹었고 여자야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때서. 예전에는 식모도 있었다. 어머님, 요즘은 며느리들이 밥 투정한다고 지난번에 저보고 공주며느리라고 하셨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를 노예 취급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식모 취급이었어요. 우리는 아껴야 그나마 유지하고 산다. 다 잘 살자고 하는 짓이야. 왜 그걸 몰라? 시댁에 오기만 하면 이런 일들 일어나요. 끝엔 다 잘 살려고 하시는 거라며 어머님 혼자서만 훈훈하게 끝내시죠. 그게 매번 반복이세요. 아이구야, 아주 나를 잡았네 얘가. 어머님이 절 식모 취급하시니 집에서 잘 도와주는 저 사람도 여기만 오면 저를 식모 취급해요. 앞으로는 이런 찬밥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러고 평생이다. 너는 혹시 내가 호적에 없는 어머니라고 날 막보기로 생각해서 이러는 거냐? 어머님,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희한테 어머님은 어머님 한 분이세요. 어머님도 따신 밥 드세요. 왜 찬밥을 만드세요?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어떻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냐? 넌 참 좋겠다. 해야 할 말은 해야죠. 왜 못하나요? 어이구야, 어쩔 때 보면 아주 세상 다시 없을 며느리, 이럴 때 보면 호랑이 상호를 해서 날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이구야. 제가 어머니를 왜 잡아먹어요? 그냥 우리도 따신 밥 먹어요, 어머님. 10년 후. 연애와 결혼은 차이가 있다고 호여사. 나이에 장사 없고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서로 간에 건강할 때야 행복하고 즐겁지. 나이 60 넘어 하는 연애 20살 때 못잔치. 근데 말이야, 늙으면 못 끼지 않고 자유롭게가 제일 좋아.
이해를 못하겠어. 결혼하자마자 37년을 내 이름 없이 아이들과 남편한테 시달리며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아침밥도 안 차려도 되고 남편 떠나고 나니 저녁도 안 차려도 되고 혼자만의 자유를 찾았는데 누가 아니래. 누가 나보고 남자 만나라고 10만 원 지어주면 10만 원 돌려주고 내 지갑에서 10만 원 더 꺼내 지어주고 멀찌감치 도망가겠네. 뭐하러 또 재혼이라는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친구를 즐기면 되지. 결혼? 재혼? 다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노년의 사랑 얼마나 갈 것 같아? 생떼 같은 양쪽 자식들이 도끼 눈을 뜨고 보는데 참 남의 일에 어지간히들 떠든다. 재혼은 양쪽에 자식 없을 때야 재혼이라고. 한쪽이라도 자식 있으면 그건 지옥인데 양쪽에 다 자식 있어봐. 그건 화라산 지옥이야. 그것도 머리통이 굵다 못해 쇠하게 생긴 자식들이 있는데 돈 그거 뭐가 좋다고. 매사장 돈 그거 묶인 돈이잖아. 호여사야 자기 인천에 있는 아파트 2채로 월세 나오는데 돈 아쉬워 그러지는 않지. 그치 호여사? 말해봐. 매사장님 손산이 물건이 크다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그거 팔리지도 않고 팔아봐야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자기들은 어쨌거나 호적에는 올라봤잖아. 나는 이 나이에도 내 친정동생 내 호적에 올라있어. 자식도 있는데 내 평생 소원이 후처라도 좋으니까 호적에 한번 올라보는 거야. 그래서 남들은 보지도 않는 문서 한 장에 기어이 하겠다고. 나 하루를 살다가 떠나도 그 사람이랑 부부로 맺어져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떳떳하게 명절 때 남들 앞에 나설 수 있게 살아보고 싶어. 어휴 한이 맺혀가지고 명절이면 골방 뒷방에 숨어서 내 머리칼도 안 보이게 살아야 하는 처지 말고 또 돈도 남들 쓰는 것처럼 써보고 싶고 두부 1,000원, 시금치 한 단에 2,900원 비싸다. 안 그러고 살고 싶어. 그래 가. 아이 잘 사는 집에 가면 좋지 뭐. 월세 합해야 150만 원 나오는 거 뭐. 가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참 그 야차 같은 예패네. 남의 멀쩡한 처녀를 데려와서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기어이 반십년을 병수발시키고.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한 집에 살았으니까 나 그때 심정 같아서는 아들만 떼어놓고 너만 나가라고 할까봐 그거 무서워서. 자기는 참 수십 년 봤지만 한결같이 착해. 호여사 심성이 청경 같아서 그나마 늦복이라도 받는갑다. 가 시집 가. 가고 싶으면 가. 가서 병수발 하라고? 병수발을 받으면 받았지 왜 병수발을 해. 매사장이 2살이나 연한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 자기는 조용 좀 해. 남의 일에 남의 일이지만 다 늙은 영감도 영감이라고 떠받들고 살다가 영감 사업 망해 하루아침에 판잣집에서 그 몰골 볼 수가 없더니만. 시집 가라고. 안 말려. 가란다. 어이구. 시집 가서 산다 하게 살아봐. 가서 사랑받고 예쁨 받고 연하랑도 살아봐야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살아봐야지. 여자로 못 살았어도 늙음하게 여자로 살다가 떠나라고. 우리 부러워 죽게 잘 살아. 응? 우리가 돈 모아서 냉장고 좋은 거 해줄게. 당시 상황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어머님 젖 아니면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않았으니까요. 귀한 4대 독자였습니다. 할 수 없이 한 집에 있었고 그냥저냥 한 해, 2해, 3해 그렇게 세월이 간 겁니다. 한 집에 한 울타리 안에 남편도 있고 첩을 두고 봐야 하는 마음이 그 스트레스가 질투심한 본부인 성녀에게 작용해 본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11살 되던 해 중풍을 맞아 쓰러졌고 그 수발 저희 어머니가 다 드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남편 17살 되던 해 사업이 망해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다 날린 후 세상을 버리셨고
2달 후 본부인마저 세상을 떠난 기구한 사연. 끝까지 호적에 못 올라본 저희 어머님. 호적상 완전히 남남인 저희 남편과 한 세상 참 고생 많이 하며 사셨지요. 같은 시간. 아버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은 그 나이쯤 되면 돈 본다고요. 너는 그럴 거냐? 남자 돈 보고 만날 거야? 아서방 죽으면? 아버지, 우리 멀쩡한 아서방 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너나 험한 말 하지 마라. 조선시대 같으면 중전마마 간택자리로 나갈 정도로 점잖고 현숙한 사람이야.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 연세 몇 세신데 아프시면 그거 다 늙어 병수 바래? 아버지 어쨌거나 그 뒤치다거리 좋아할 여자 없어요. 그나마 경제력 보고 뜯어먹을 게 있어야 재혼하는 게 여자들이라고요. 늙으나 젊으나요. 아버지가 좋아서 재혼할 것 같나요? 정신 차리세요. 내 정신 아직 멀쩡하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상관 마라. 아버지 호적 깨끗하게 해서 사시다가 가시지. 뒤늦게 후회할 짓 만들지 마시고요. 외로우면 만나세요. 동거만 하시든지요. 난 제일로 여자한테 책임 없는 남자가 그거라고 생각한다. 동거 좋아하네. 동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 나쁜 남자 되는 거예요. 그럼 미다리 아빠 봐라. 얼마나 남자가 멋있어. 여자를 책임진다는 거 아니야. 이혼할 때마다 여자한테서 뒷말 안 나오게 깔끔하게 하는 것도 멋있고. 나 미다리 아빠 재혼 3번 했다는 이야기 듣고 나도 재혼하는 거야. 4혼이란다. 아버지. 왜? 제 고교 동창 팍 늙었어 있잖아요. 그래. 걔 구정 지나고 시집 가요. 늦게라도 가주니 다행이다. 그 부모 운 텄다. 나도 부조 좀 해야겠네. 아버지, 걔 지금 울고불고 난리예요. 왜? 걔네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요. 걔 어릴 때. 혼주석 어머니 자리에 누구 앉는 문제로요. 재혼이란 그런 거라고요. 게다가 성인 된 자식들 있는데 게다가 양가에 다 자식들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억지 부리지 마시고 건방지게 넌 내 딸이야. 내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딸 주제에 네 말은 옳고 아버지 말은 억지냐? 아버지 남은 여생 심심하시면 이성 친구 정도로 지내시고 정말이에요. 복지회관 친구분들도 다 그러신다면서요. 반대하신다면서요. 연애만 하다가 혼자 살다 가는 게 최고라고요. 아버님,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서로 맞추느라 힘든데 뭐 한다고 체력 낮아지고 정력, 열정, 정신건강 낮아진 마당에 재혼을 생각하세요. 어리석지 않고서야. 말 조심하게. 어른께 어리석다니. 네네. 아무튼 설마 그 나이 돼서 사랑이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사랑이 없냐? 난 사랑이 있어. 설사 사랑이라고 해도 사랑은 짧고 책임과 의무는 죽는 날까지라고요. 글쎄 그 책임과 의무를 지겠다고. 입들 닫어. 뭔 말들이 이리 많아? 내 결혼 내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 저 사람 곧 인천으로 발령 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자주 올 텐데요. 새로운 분 계시면 불편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남의 집 사람 된 네가 친정에 오는 거 불편할까 봐 그것 때문에 말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말 그만하자. 다음 날. 이게 우리 자식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 소린 건 알지만 내가 왜 주책을 부리나 설명하고 싶었네. 나 24살의 말일세 결혼하고 싶던 아가씨가 있었거든. 근데도 우리 부모님이 짝지어준 짝하고 등 떠밀려 결혼했거든. 그 시절에는 다 그랬죠 뭐. 그래도 우리 아이들 엄마는 법으로 만난 사람이라 내 도리는 지키고 싶었어. 책임 다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한평생 안사람하고 재미는 없었어. 서로 간에 미안한 일이지. 그래도 집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 자식 둘이나 낳아줘서 그 감사함에 가족 위에 돈 버는 기계로 일만 하다가 인간다운 삶과 행복 따위는 없었거든. 멋있으시다.
아내랑 잘 지내면서 행복한 친구들 보면 부러웠고, 그런데 자네들 엄마 시어머니인 호여사를 만나고는 내가 아직도 재력 있는 남자인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잘 해주고 싶다네. 호강시켜주고 싶고 책임지고 싶어. 한 집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 나 먼저 죽으면 자네 어머니 위치 개판되게 안 만들어. 니들이 뭐라고 해도 할 거야. 그날 저녁. 어머니 일평생 여자로 재미없으셨잖아요. 아버지나 큰어머니 대신으로 엄마께 사죄 드리는 마음이에요, 어머니. 전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전 그 아저씨 그 자세 멋있다고 생각해요. 공주 엄마야, 너는 능력껏 살면 배우자가 자식보다 좋다 생각해요. 어머님,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머니, 그래. 전 부인 암투병 2년간 수발 다 드셨다고 들었어요. 하세요. 그런 분이면 해도 됩니다. 그래, 할 거야. 나 니들한테 미안한 거 없어. 난 아들 니네 가문에 할 만큼 했어. 네, 압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 같은 여자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다만 내색 못했지만 어머니 재혼으로 인해서 양가 집안끼리 분란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견례 자리와 가족끼리만 모여서 치른 예식에서 뵌 새 시숙 부부는 점잖고 화평한 분들인 것 같았고 부산에 산다는 새 신우는 차가웠지만 멀리 사니 자주 볼 일 없을 거고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신 후 첫 설날이 왔고 각자 제사 지낼 거 지내고 저녁에 모두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설날. 여보. 왜? 약과는 밥 먹고 과일 먹을 때 먹고 떡국부터 먹어. 아이 참. 자네네 이제 슬슬 집 알아봐야 하지 않아? 네, 곧 알아봐야죠. 야, 너 핸드폰에 지금 부동산 전화 보낼 테니까 연휴 끝나면 전화해봐. 인천에 있는 친구 부동산이야. 형님, 저 사람 폰 없어요. 왜? 또 잃어버렸어? 네, 오후에 마트에서요. 1년에 두세 번은 잃어버리지? 네. 쟤는 폰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 떡국이 간이 약간 센데. 아버지, 저는 괜찮은데요. 여기 국 더 있는데 국 더 드릴까요? 한 국자만. 어때요? 간 어떠세요? 딱 좋네. 맛있네. 역시 세찬상에는 떡국이에요, 아버지. 그렇지. 어머니 오시고 만둣국을 다 먹어보네요. 보통 쌀농사가 성한 남쪽에서는 떡국을 하고 쌀이 귀한 북쪽에서 만둣국을 끓였거든. 아, 네, 처음 하네요. 우리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라서 이 둘을 절충해 끓인 거거든. 네, 하하하. 뻔함이가 한참 전부터 꾸미를 정성스레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처음으로 가족 다 같이 먹는다고. 근데 꾸미가 너무 많았던가? 꾸미 적으면 없는 집 같아요. 빈티나고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더라고. 여태 우리 집 돌아가신 엄마가 하던 방식입니다. 헐, 그 말을 해야겠습니까? 모두 그게 입맛에 길들여졌고 모두 꾸미 이야기 안 하는데 뜬금없이 꾸미 이야기를 하세요? 국 자체가 간이 셌다고요? 건방진 신우님이시네.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조용히들 떡국 먹자. 새해 첫날부터 입 벌려 말 많이 하지 말고 복나라가. 새어머니한테 말 세게 했다고 복 받지 말라는 뜻이신가? 저기요, 그거 냄비 좀 줘보세요. 왜? 여기 왜? 국 간 좀 보게요. 아니, 저기 봐요. 국 간이 그러네. 여보, 자기. 왜? 국 간 좀 봐. 됐어. 국 간이 셌다고. 누구 잘못으로 간이 센 건가 그거 추적하는 거야? 왜 저래? 한마디 쏘아 붙였으면 속이 시원하겠구만. 공주 엄마, 참자, 응? 내 눈 봐. 눈 마주치자. 참아. 알았습니다, 어머님. 입 다물게요. 그나저나 명절이며 제사며 헷갈려서 걱정이네요.
뭐가 헷갈려? 아니 제사 받는 귀신 집안도 다르고 또 받는 귀신도 한둘 아니고 제사 올리는 사람들 집안도 다르고 한둘 아니고 헷갈릴 것도 많다. 각자 알아서 제사 올리고 저녁에 모이면 되는 거야. 조상님들이 마구 헷갈려서 이 집 저 집 드나드시는 건 아니겠죠? 이 다음에 너나 이 집 저 집 들락이지 않으면 돼. 툭 하면 물건 잃어버리고 다니는 그 정신머리로. 하하하. 아버지! 자, 지금부터는 입들 닫고 열심히들 떡만둣국 먹어. 얼른들 먹고 후식으로 약과 먹으면서 담소들 하자. 서로 간에 덕담들 하고. 약과 집에서 하셨다면서요? 그래, 네 새어머니 특기다. 아니에요. 어머니 약과 육아 떡도 잘하세요. 와, 앞으로 명절이 신나겠네요. 먹고 싶으면 말해. 평일에도 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동생은 한마디도 없이 식사만 하네요. 이 사람은 워낙 말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분 좋을수록 더 말 안 해요. 하하하, 재수씨, 대화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 잠시 후. 아니 다들 이상하네? 결혼 혼인 당사자 신부가 싫다는데 거기다 새어머니는 아빠의 아내이지 내 어머니는 아닌 거 아닌가? 어머님 들으시는데 들으시라고 저러는 거지? 아무튼 괘씸한 사람이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건 너무 개인 플레이죠. 가족이 괜히 가족이겠어요? 낳아주신 생모의 엄마, 돌아가신 내 생모 대신해서 외할머니를 혼주석에 앉히는 거 그게 큰일인가요? 그럼 결혼도 혼자 하면 되는 거죠. 가족은 뭐하러 부르나요? 그럴 거면 혼자 결혼하면 되지. 지인작에 이혼 후 돌아가신 생모의 엄마, 외할머니를 혼주석에 앉히자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평생 한 번뿐인 본인 결혼 본인이 마음대로 못해? 그건 키워주신 아버지까지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다. 네 친구 무서울 정도로 배려 없고 이기적인 계산법 정말 짜증난다. 새어머니 혼주석에 앉히기 싫으면 아버지께 조용히 말하던가 스몰 웨딩을 처하던가 걔 능력 있는 새어머니가 혼수 다 해줬다며. 그야 새어머니한테 받을 걸 다 받고 이제 와서 그러려면 키웠어야지. 새어머니가 키워주셨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 야, 네 친구 22살 때 재혼하셨다며. 그럼 이미 다 컸는데 뭘 키워? 드라마에서 70 훨씬 넘은 재벌 회장이 재혼하면서 쉰 다가오는 자식들한테 어머니로 모시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노망 들린 소리를 당연스럽게 하니까 참네,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난리 치시질 않나. 새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드리는 건 내 부모에 대한 예의야. 그리고 그만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은 재혼하면 그 사람이 자녀의 새로운 진짜 엄마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재혼한 새엄마 새아빠는 배우자끼리 새로운 남편 아내이지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남이라고. 그만하라고 글쎄. 성인 이후 부모님이 재혼하신 거면 생판 모르는 남이지. 오히려 외국에서는요, 재혼한 배우자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친구분 경우는 좀 이상해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할 거면, 남이라고 할 거면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혼수는 왜 받아가셨나요? 그건 새로운 부모가 해주었는데. 그야? 그리고요, 혼주라는 자리 자체가 그 부모의 자리인데 이혼한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건 이상한 거고. 그럴 거면 가족 결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죠. 그게 뭡니까? 새어머니 어떤 얼굴로 그 결혼식에 가 있으라고요. 오시지 말라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지 할 말 다 하네. 우와, 정말. 그런 예식 자체가 예전부터 정해진 제도고요. 그 제도가 싫으면 가족 결혼식도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마음에 드는 것만 혼수만 받고 그런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건 제멋대로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제 친구 입장에선 진짜 싫을 거예요. 상황이 너무 불편하대요. 내 친구한테는 새엄마가 아니라 그냥 아빠 새부인 배우자일 뿐인 상황인데 어찌 엄마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러기엔 둘 사이에 너무 정이 없고요. 아무튼 네 친구 이기적이고 배려 없어. 정이 없는 새엄마가 혼수는 다 해주셨고 훌륭한 분이시군요. 어쨌든 보니까 계모는 결혼식에 불참하는 게 맞는 듯 하네요. 딸이 불편하니까. 어차피 친구 아버지가 50 넘어 재혼한 건 딸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건데 그럼 아버지는 안 이기적입니까? 결국 본인 위해 재혼한 건데
어쨌든 내 친구 아버지 재혼을 반대 안 한 게 어딥니까? 말들이 많아. 우리 집안이랑 크게 상관없는 네 친구 결혼식 이야기 새해 벽두부터 요롤라 하면서 서로 기분 나쁘게 큰 소리 낼 거 없다. 입들 닫아. 아버지 솔직히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이야. 새해 벽두에 처음으로 다 모여 담소하는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라니. 그래서 네가 새로 시집갈 거라서 혼주석이 걱정인 게야? 새해부터 뭔 말이 이렇게들 많아? 여보. 네. 애들 이제 가면 우리 가봅시다. 가려면 막힐 수도 있고 한 1시간 걸릴까? 아무래도 그렇죠. 니들 간식 다 먹었으면 각자들 일어나 집에들 가봐. 엄마 제사 때나 보자. 우리 엄마 제사요? 나 죽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 살아있는데 네 엄마 제사 내가 해야지. 그거 새어머니한테 물으세요. 이 사람이 한다고 했어. 어머니 해주실 그거 어렵나 뭐. 그렇게 좋게 살면 다 우리 후손들 잘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너는 너희 시댁에 간다며 일어나.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인천에. 아파트예요? 솔아파트 이사 나갔잖냐, 새 밑에. 아, 이사 나갔네요. 그래, 올해부터는 월세 5만 원 정도 더 올릴까 생각 중이라 실내 싱크대며 교체해볼까 가서 보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천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제삿날 아침. 아, 그랬군요. 그 덕분에 저희는 대학교 때 데이트 늘 아이 아빠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했고요. 저 사람 볼 시간이 없어서요. 세상에, 그렇게 사셔서 어머니께서 그 와중에도 아파트 2채를 지니게 되신 거네요. 공주 아빠는 자기가 벌어서 용돈하고 공부해가지고 어머니 힘 덜어드렸고 어머니께서 힘들게 버신 돈 열심히 모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태도가 왜 이래? 뭐 아파트 2채로? 아버님 묶인 재산은 엄청나다면서 엄청 작은 아파트 2채로 그러시나? 그래도 막일 하시면서 아파트는 24평, 32평 힘드신데 어머님 달리 보이네요. 저희 결혼한다고 할 때 32평 아파트 준다고 하셨는데 거절했어요. 헐, 왜요? 어머님 노후자금 하시라고요. 자식된 돌이고 그거 넘겨보기 죄송해서요. 철벽 방어를 해놔야지. 저거 뱀 같은 눈이며 표정이며. 지금 빌라 사신다면서 아파트 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죠. 검색해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던데? 둘 다 생활터전이 여기인데 여기에 있어야죠. 저희 둘의 힘으로 정말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결혼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나요? 네, 저기로요. 어쨌든 돌아가신 엄마 제사인데 오셔가지고 장도 같이 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처음이니까요. 왠지 처음은 같이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시어머니 힘 덜어드리려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뭔 옷보야. 첫 결혼해서 본부인 병수발에 재혼해서 전부인 제사 차려. 그럼 앞으로도 그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 없으시죠? 2 아파트에서만 월세가 150 나와요. 저희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자금 들어오는 아파트를 왜 들어가나요? 그날 저녁. 어머니 덕분에 제사 너무 잘 치렀어요. 아니야 뭐. 오빠네는 뭐가 바빠서 설거지 끝내자마자 가는지. 어머니 이거요. 이게 뭐야? 수고하셨잖아요. 이제 곧 봄은 나오는데 색 예쁜 쇠타 하나 사 입으세요. 이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받아두세요. 처음 드리는 용돈이지만 앞으로 종종 드릴게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도와줘서 다 했지 뭐. 과일 깎을게요. 그래 그럼. 갑자기 뭐지? 30분 후. 그렇지. 저런 뻔뻔한 속셈이 있었어. 어이구, 그렇게 안 칼지게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속 보인다 진짜. 여보, 그만하세요. 아빠, 뭘 그러세요? 새어머니 거기서 생활비 쓰신 건데 지금 생활비 1원 한 푼 안 들어가시잖아요. 알았어. 내가 이해하니까 그래 그럼 24평으로 가. 거기 다음 주 초에 끝나 공사. 아니요, 32평으로 갈게요. 저거 뭐가 저렇게 당당해? 지 거야? 기막혀. 어이구 기막혀. 큰 집에 살아본 사람은 다 느껴요. 큰 평수에 살다 보면 소영이는 절대 못 가요. 저 지금 34평에 사는데 24평에 어떻게 가요? 관리비가 차이가 있지 아무래도.
지금 돈이 곤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관리비 아껴야지. 삶의 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관리비 많이 안 나와요. 살아보니 30평대가 살기 좋고 매매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작은 평수 살아봤는데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고 여유가 없어 답답해요. 못 살아요. 매매 걱정을 왜 지가 해? 헐. 아버지가 묶인 거 풀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되는데. 너 나한테 돈 맡겼냐?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해주실 수도 있죠. 32평은 계약기간 더 많이 남았고 갓난아기 있는 집이라 집 비워 달라기 그래. 저희 사정 말씀드렸는데 친딸이어도 24평으로 가라고 하실 건가요? 24평 거기 마트도 인근에 없고 교통도 그런데요? 그 아파트에서 한 달 월세 얼마인 거 들으셔서 아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파트 원래 어머님이 저희 준다고 하셨던 건데 저희 안 받았어요. 그건 그쪽 상황이고요. 우리 상황이 지금 답답하게 생겼다니까요. 공주 엄마 조용히 해. 그럼 거기서 사시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신우님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비 한 푼 쓸 필요 없으시잖아요. 월세 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죠. 다른 아파트 가면 되니까. 와, 나 태어나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얼굴 처음 본다.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심해부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 신우집이 정말 상황이 말이 아니게 되었나 본데 그건 저도 모르는 사정이라 못 졌겠고요. 아마도 아버님이 묶인 땅 내놓았으니 팔리면 어떻게든 대처해 주겠노라 하셨고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시아버님이 월세를 대신 주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시아버님이 24평으로 들어가라 하신 겁니다. 집이 좁네 어쩌네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세상에 새 신우님 같이 뻔뻔한 인간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어머니. 나도 너무 황당해 지금. 세상에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할지 몰랐어. 세상에 이사 들어간 지 3달인데 무슨 생각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바꿔주면 많이 서운해 할 텐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난감해 죽겠다. 아니 아버님 땅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 그때 값 쳐줄 테니 명의 이전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속셈으로요? 아주 난감해. 어차피 자기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뭔 문제냐는 거야. 아버지 땅은 곧 팔릴 테고. 그 땅 지금 4년째 안 팔리고 있다면서요. 이 불경기에 그 큰 땅이 팔린다고요? 어머님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말이 안 되죠. 무슨 생각인지 나도 황당하다.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머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의 것 분간을 못해요. 무조건 가져오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정신이 아픈 사람이에요. 어머니, 지금 확실히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우선 제게 맡겨주세요. 공주 아빠한테는 입도 열지 말어. 그 사람 속상한 거 저도 싫어요. 우선은 모르게요. 재혼 상대의 자녀에겐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부 시누이도 그걸 아니까 유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명의 이전 해달라고 한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마음에 지금 제가 열받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 지옥일 겁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갈등이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으로 빨리 드러날 줄 몰랐네요. 다음 날. 제일 피해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왜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셔야 하는 건지 그게 답답해서 뵙자고 한 겁니다. 그럴 순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아닙니다. 그런 핏줄을 둔 저희 잘못이죠. 아주버님은 무슨 잘못이라고 저희에게 계속 거듭거듭 사과하시고요. 미안하다 아가. 아버님, 오히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자고 한 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짐승은 매로 다스려야 돼요, 아버지. 사람 대접해주면 지가 뭔 줄 알고 저렇게 어떻게 집안 먹칠하는 저런 막대 먹은 게 창피해요, 아버지. 전년 꼬락서니 보니 마음 약한 자네 어머니 흔들릴 거고 나한테 이야기 여태 안 했듯 안 할 게 분명하지. 그 집 명의 이전하는 게 낫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아버지. 새어머니 앞으로 아무 재산 없이 해두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새어머니 안 계시면 그 집은 아들 집 되는 거니까요. 그럼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더 아들 앞으로 옮겨 놓는 게 맞지. 깨끗하신 분들이구나. 네, 아버님.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런데 아버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여차저차 의논 드리는 겁니다. 고맙네. 마음 써줘서. 그 사람 내가 먼저 말 안 하면 못해. 내가 나섬새 32평은 아들에게 24평은 자네에게 명예이전을 해 놓으면 깔끔해. 네, 아버님. 자네가 그 월세를 자네 시모께 드리면 되고. 네, 그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자네같이 할 말하는 제때 나서주는 며느리 둬서 든든하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며칠 후. 어떻게 신우님처럼 뻔뻔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 자식에게 좀 잠깐 돌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하셨던 그 시간들을 너무 잘 알아서 안 되겠습니다. 재혼한 새 시어머니는 남일할 땐 언제고 이럴 땐 자식인가요? 저희 어머님 고생 새벽 깜깜할 때부터 밤 10시까지 김치 공장하고 타이어 공장 2군데 다니시던 분이세요. 그렇게 마련한 집이에요. 자격 없으시잖아요. 신우님 잣대로라면 친자식인 저희도 거절한 아파트입니다. 자격 없으시잖아요. 자격이요? 여보세요. 엄연히 따지면 댁은 남이에요. 지금 호적상 우리는 가족관계고요. 몰라요? 그 집 호적이 없으시다면서요. 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격이요? 어따 대고 자격 운운해? 아, 눈물 나와. 가장 아픈 데를 건드리는 이런 작 같은 인간년이 다 있어? 딴 건 몰라도 법이 앞이고 또 앞으로 딸 노릇할 사람이 자격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럼 자격 있는 분이 자격 많이 주장하세요. 끊을게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오빠가 나보고 정신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가족을 다 갈라놔요? 늦게 굴러온 돌이 오래 묵은 박혀있는 돌 친다더만 아주. 본인 거 아닌 거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보시기에 신우님이 아파 보여서 병원 가보라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때서요? 병원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이 미친 게 어따 대고? 제 보기에 신우님이 선업에는 미쳐 보이십니다. 결국 명의이전을 했고 명의이전한 다음날 새 아주버님께서 신우이에게 한 달 안에 집 비우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시어머님께 전화해 난리를 쳤고 시어머님은 집주인인 제게 전화해보라고 하셨고요. 얼마 후. 이사 비용 당연히 안 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비도 당연히 안 내드릴 거고요. 어차피 문서 없이 들어오신 집 한 달 내에 비워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월세 놔야 해서요. 2년이? 야, 이 미친년아! 그러시면 2주 내에 비워주세요. 무단 주거 침입으로 처리해 드리기 전에요. 뭐라고? 어떻게 가족끼리? 어차피 우리는 호적상에도 영영남이니까 엄연한 무단 주거 침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 주십시오. 1년 후. 아버지, 그쪽은 호적상으로도 시어머님과도 남인데 우리는 더 남인데 왜 그 집 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나눠요? 저 절대 못해요. 용납 못해요. 저 지금 빌라 19평에서 월세 살아요. 저 더 주세요. 아버지 그 땅 팔리길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세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나누는 걸 누가 뭐래? 아버지 36억을 12억씩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될 건 또 뭐야? 오빠랑 저랑 18억씩 주세요. 글쎄, 내 재산을 왜 네 마음대로 나눠? 아버지, 그러시면 저 아버지 자식도 안 하고 그 재산 안 받을 거예요. 피 하나 안 섞이고 호적상에도 영영 남인 집안하고 우리 재산을 왜 나눠요? 안 받아? 핏줄은 천륜이지. 남의 자식하고 날 비교를 못하는 거지. 뻗팅겨야지. 18억씩 나눠주시지 않으면 안 받아요. 말 제대로 해. 안 받아? 네. 후회 없어? 무슨 후회요? 알았어. 끊자. 묵혔던 땅이 팔려 36억의 현금 자산이 되었고 시 아주버님과 저희는 각각 18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무서에 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